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참 폭력적인 시장을 마무리하고 그냥 조용히 산에 가서 캠핑을 좀 하고 어, 왔었는데 나름 기분을 리프레시 하고 왔는데 다시 시장을 보고 뭐 떨어진 업종 차트 코스닥 종목들을 돌려보니까 참 6월 한 달이 정말 처참한 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졌는데요.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지금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적게는 진짜 적게 빠진 거는 30%고요. 평균적으로 35에서 40%가 일반적이고 많게는 막 50% 이렇게 이상 빠진 종목군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닉스 그리고 그 주변 종목군들을 최근에는 S7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전자닉스의 대규모 영업이익 이후에는 분명히 지금은 P사이클로 가격 사이클로 움직이던 시장이 어쩔 수 없이 Q 사이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전공종 장비단이 시장 대비 코스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다음 주에 있을 이 대통령의 이 전국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금요일날 대폭락 장세에도 다른 종목은 다 무너지더라도 이런 전공정 장비들만 좀 살려놓은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쪽은 좀 버텼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요 명확하게 전자 닉스 주도 업종과 더불어서 시장의 가장 큰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의 거래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시장에 지금 단종목 레버리지 ETF가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 방식의 틀마저도 완벽하게 바꿔놓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라고 과거에 겪어봤겠습니까?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증권사나 전문 투자자들이나 수많은 시장의 참여자들도 전부 다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종목군들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든지 다른 종목군들 베타 성향이 강한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손실을 본다든지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봐요. 그 누구의 잘못도 이게 예측 가능한 범주가 아니었고 이 정도까지 시장에 강하게 다른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확대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안 그래도 베타 성향이 강한데 이 다른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 V코스피 지수가 기존에 60에서 70대 왔다 갔다 하던 게 무려 95까지 올라왔습니다. 95라는 수치는 과거 IMF 때 버블이 붕괴됐던 최정점에 있었던 이 변동성 지수의 이 최극을 바라보던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상상도 못할 부분이 바로 6월 달에 있었던 서큐 브레이크만 3번 그리고 사이드카는 몇 번이 발생했는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그것도 빈번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차라리 어차피 죽일 거면 시원하게 반대 매매든 뭐든 밀어버리고, 응? 밀어버리고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반대 매매도 나오겠고 누군가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볼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버티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이 가격
결정 기능 자체가 훼손됐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사리 해소가 안 되죠. 한계치에 제가 볼 때는 와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의 국가의 종목군들이 한 달에 40%를 빼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수급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반기 리밸런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 국면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드라이 앞서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가입 이벤트 업데이트 했으니까 뭐 참고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 리밸런싱 마무리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 속 시장은 전입 빼고 이미 대폭락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도주 하단 변동성 매매를 지속 전략으로 만들어서 대장주급은 따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전익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추세 매매 구간 아닙니다. 추세는 상방 추세가 막혀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저는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위로 상방이 막혔을 때 발생하는 뭐 변동성 매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에 고점이 9380이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지는 뭐 7800이라든지 7700 뭐 이런 라인들, 지수의 라인을 보면서 대형주를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고요.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면 나머지 대형주들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동달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지수가 만약에 7000대로 내려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놓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닉스로 계속 매매를 통해서 누적 수익을 만들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폭락해 있기 때문에 뭐 사면 물리고 사면 물리고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비중을 낮춰서 좀 가볍게 종목군들을 들어가면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지, 한 방에 주도주가 아닌 종목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뭐 기회비용이라든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시장을 투 트랙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여러분들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딱 한 달 걸렸어요. 딱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2%가 떨어졌습니다. 증시 역사적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떨어졌던 게 코로나 대폭락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38%가 떨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이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마이너스 5% 떨어지면 마이너스 38%니까 그 정도면 뭐 한계치, 임계점 넘었다 라고 봐야 되겠죠. 반등 나온다. 그때부터는. 고로 코스닥은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잡아놓고 종목을 매수할 때는 소부장을 매수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소부장은 추세 하단에서 본다든지. 근데 당장 월요일 날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이 아침에 모르겠습니다. 미증시 이제 뭐 애플발 뭐 CXMT 이슈라든지 뭐 나스닥에서 필반이 빠져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월요일 날 당장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진짜 알 수는 없지만 오전에 반등은 일부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선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소부장. 대신 소부장들은 Q 사이클이 강력하게 올 수 있으니 조정 시 섹터로 봤을 때는 사도 된다. 기존 생각 그대로 전달 드립니다. 나머지 섹터는 어찌됐든 레버리지 ETF가 주는 시장 블랙홀 현상이 좀 줄어들던지, 아니면 반기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 6월 30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7월 1일에 리밸런싱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의 시장의 변동성을 일단은 버티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수가 이미 대폭락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종목을 팔고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등으로 옮겨 타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본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서 삼성전자 2배 갈 것 같습니까? SK하이닉스 여기서 2배 갈 것 같나요? 바닥에 찌그러져 있는 종목군들이 호재가 나와서 판이 바뀌었을 때 50% 올라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상화만 되더라도 30%씩은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죠. 대신 삼성과 닉스의 경우에는 이런 게 달라요. 변동성의 차이, 그리고 주도주이고 지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하면 인덱스가 들어와서 끄집어 올리고 많은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잘 나오는 거죠. 그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라.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은 수익을 내라. 그게 최선의 전략이다. 그게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간밤 미 증시는 뭐 아침에 급락 출발해서 나스닥이 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뭐 마이크론 등도 추가 하락을 좀 하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그 전날 급락을 했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구글 등 빅테크들이 그나마 일제히 선방을 해주면서 낙폭은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 시장도 뭐 골골한 모습이고요. 반도체 메모리지 섹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김용범 실장이 보지도 못한 깜짝 놀란 숫자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해외는 반도체 장비가 폭락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주들도 월요일날 개 뜨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또한 광주 신세계나 이런 쪽 테마로 올라오는데 저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금요일날 뭐 회원님들한테 이제 금호 타이어 숏을 좀 언급하긴 했었는데 저도 사실 금호 타이어 숏을 좀 쳤긴 쳤어요. 근데 괴리율이 너무 커서 비중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크게 하지는 못했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이용하면 이용했지 건들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시장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고 지수가 장중한 때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루였는데요.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대금이죠. 네, 코스피 거래대금이 54조인데 NXT까지 포함하면 거의 80조가 육박할 겁니다. 8, 90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8조뿐이 안 돼요. 그래서 코스닥을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8조인데 뭐 원익 IPS 9천억 뭐 일부 소부장은 그나마도 거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패닉에 빠져 있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명확한 게 뭐냐면 금융 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가 반등하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수가 빠져버리고 매번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비차익 순매수, 즉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날에는 전익이 강하다. 이거에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서킷이었죠. 서킷 터지고 박살나고 올라오고 했는데 저도 서킷 터질 때 3전 그러니까 하단에 사서 좀 먹고 그다음에 큰 추세를 못 먹어버렸어요. 큰 추세를 못 먹고 말았는데 일단은 좀 더 밀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매매 안 하고 그냥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눌림 삼성전자 하나 보고 다른 거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금요일은 마감했던 것 같네요. 6월 한 달 지수는 사실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코스피가 밀린 건데 삼전 닉스 및 주요 종목 요즘은 S7이라는 종목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종목을 제외하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하면 전체 종목의 한 95% 이상은 큰 폭락을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폭락을 맞은 대폭락 장세가 6월달 연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엄청난 실적 장세,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승인, 그리고 다가오는 삼전의 잠정 실적, 다시 닉스의 ADR 상장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의 자금이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과거였다면 지금의 반등의 전익은 당연히 지수를 추종하면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고베타를 뛰면서 올라야 할 수많은 섹터와 종들이 지금은 그를 능가하는 변동성을 가진 전익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몰려버리면서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이번 옵션 만기까지 그리고 반기 말 그러니까 6월 30일이죠. 그리고 7월 1일 연초 혹은 또 이럴 수 있어요. 7월 10일 날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죠. 그리고 7월 14일 날 약 한 200억 달러인가요? 300억 달러라고 해야 되나? 200 몇억 달러. 300억 달러라고 치죠. 45조니까 이게 한국에 돈이 들어옵니다. 45조가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엄청난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 또 한 가지 좀 부담인 게 고환율인데 1540원대 환율을 이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기금의 매도를 통한 리밸런싱 국내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해외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또 이 수요 이렇게
쌓이면 이 원달러 환율이 또 급락해 버릴 수도 있는 판이 바뀌는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많아요. 7월 달에. 이런 점은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뭐 해야 될까요? 계속 팔던 국내 증시를 사야 됩니다. 근데 전익의 비중이 너무 커. 그럼 전익을 안 사. 나머지 종목군들이 싸져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왜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부단 우리나라만 그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주도주 좋죠. 주도주 좋고 그리고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전익이 담당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다 쳐더라도 나머지 종목군들이 그러면 망했냐고요? 망했습니까? 망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이번에 베타 성향에 가능한 레버리지 ETF에 쏠리는 과정 속에서 녹아버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켜주는 이벤트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익에 대해서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나쁘게 봐서도 아니고요. 또 무한 긍정적으로 봐서도 아닙니다. 무한 긍정적으로 봐서도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저는 마이크론이 이번에 그렇게 좋은 실적이고 잘 나왔더라면 그냥 신고가를 뚫어버렸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한 변동성 장세가 노출됐고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서킷이 무려 2번이나 걸리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코스피도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지수가 반등을 해준 것은 전적으로 전자 닉스만의 반등이다 보니까 나머지 업종의 반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락이 금요일 이어졌고 월요일 장도 이란과 미국의 다시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는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사실 요즘은 뭐 거의 부각도 안 되는 상황이라 시장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애플의 CXMT 중국의 반도체 구매설 이로 인한 백악관 로비 중.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애플도 그럴 수 있는데 첫째, 미국이 승인 안 할 것 같긴 해요. 미국이 승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치플레이션을 야기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싫어해요. AI 패권을 빨리 먹고 싶죠. 말 그대로 지금의 이 공격적인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 미국 미국도 포기할 수 없는 이 AI 주권, 서로 목숨 걸고 엔드게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익을 뭐 마이크로니아 미국 기업이니까 뭐 오케이라고 치지만은 삼성과 닉스는 한국 기업이 폭리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벼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잠재적 불안 요인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이런 요인들이 치플레이션이 이미 시장에서 대두가 되었다. 애플이 이거를 CXMT를 이용해서 공식화를 시켰는데 뭐 두 가지를 시사하는 거죠.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우리 가격 인상은 합리적인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폭리를 취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뭐 마이크론 CEO가 과거에 니네가 너무 우리한테 가격을 쥐어짜서 우리가 투자 못한 거 아니냐. 이것도 뭐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관점의 이 발언과 내용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의 내용들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 AI의 토큰 비용이 너무나 격차가 크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오픈 AI의 상장이 연기됐다라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로 지금의 반도체 계속 울퉁불퉁한 흐름을 만들 거고 그 울퉁불퉁한 흐름에서 우리는 파도를 잘 타야 된다.
파도를 급등할 때 가지 말고 많이 떨어졌을 때 이쪽에서 돈을 일정 부분 벌어가지고 우리의 자산도 리밸런싱을 해야죠. 연기금과 기관들. 연기금하고 기관하고 지금 뭐 상황이 뭐 다르겠습니까? 전익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내는 쪽과 내지 못하는 쪽. 응? 그러지 못한 쪽은 정말 지옥을 구경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단 한 달 만에. 단 한 달 만에 예를 들어 전익의 비중이 없는 뭐 펀드라든지 뭐 가치 투자 쪽이라면 거의 이거 뭐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시장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심각하다라는 거. 제 말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월요일 아침에 뭐 전익도 마찬가지고 일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된다면 그냥 빡세게 한번 강하게 밀어줬으면 좋겠고요. 본장이 열리면 소폭 밀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저도 뭐 금요일 날 솔직히 우리 회원님들 방에서도 소부장 29일 발표 채태원 만난다 천조 아침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2천조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시장이 저 난리 부르스를 쳐버리면 이거를 끌고 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소부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밸류는 비싸고 그리고 시장 안 좋을 때 나홀로 상승해 정부의 발표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천조를 투자한다라고 칩시다. 천조. 이 천조가 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건 아니에요. 호남권에 일단은 제2 용인과 같이 반도체 산단이 쓰는 거죠. 용인이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삽두고 건설하고 있죠. 반도체라는 거는 특징은 원래는 클린룸이 먼저 올라야 돼요. 지금 사실 클린룸 종목군들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제일 먼저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정하고 예? 거기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후공정 테스트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HBM의 캐파를 늘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공정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 전공정은 D램을 말하는데 D램 전공정 쪽에서 솔직히 이제 이 점유율로 따지면 국내는 굉장히 미흡하나 워낙 우리나라가 또 ETF가 잘 돼 있으니까 지금에 올라오는 종목군들 ETF 비중이 높은 위주로 금요일날 싹 올렸고 기관 중심의 수급이 들어오고 상업펀드가 3, 4거래를 사며 이 다음 포트폴리오에서 집중적으로 사 모았던 종목군들입니다. 이벤트 드리븐을 했다면 오전의 상승과 오후에 차익 매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부장은 여러분들 추세 하단에 들어가서 반등 강하게 나오면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고 하단에 서서 비중 줄이고 이렇게 전략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P 사이클에서 Q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고 추후에도 강력한 Q 사이클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봐봐요. 삼성과 닉스가 돈을 예를 들어 천조를 버는데 이거 회사 사람들은 성과급이다 뭐다 떼갈 나오고 정부는 이 초과 세수로 뭐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안 떼려면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M&A도 하고 미래에 그냥 싸그리 다 투자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간의 물량을 경쟁하고 있는 3사 입장에서는 Q를 늘려야 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중국의 추격 이런 것들 하면 그러니까 소부장은 괜찮다. 그리고 인덱스, 코스닥은 인덱스로. 왜? 지수가 33% 빠졌는데, 여기 추가로 마이너스 38% 떨어지면 또 한번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수 없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라는 겁니다. 코스닥 종목군들이 지금 소형주, 뭐 중형주 다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없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가자 하고 올라왔을 때는 인덱스를 개별 종목이 못 이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못 이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만큼 지수가 많이 폭락했으니까 최소 그 예를 들어서 특정 구간에서는 최저점 대비 플러스 20% 30% 나오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덱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감을 하고요. 뭐 반도체 쪽은요. 일단 뭐 삼전 금요일 날도 저 단타를 좀 치긴 했는데 뭐 풀렸을 때
네, 풀렸을 때 들어왔죠. 이때가 풀리는 자리가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서킷이 아마 여 언저리에 서킷 터져가지고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32만 원 이하권, 뭐 21선 아래권 3전은 계속 봐봐야 될 것 같고, 닉스가 ADR 가격이 255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55만 원 근처 언저리 혹은 이 하단 추세대 부근에서 보는 전략도 괜찮겠죠. 아비트레이지를 이용한 실적 매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전기 뭐 꿈틀꿈틀 대고 잘 있는데 주말 사이에 뭐 빅테크, MLCC 5천억 뭐 이슈가 있어서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체크는 하고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좋아요. 상대적으로 좋은데 이게 선반영돼서 만약에 이들 기업의 신고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추가로 종목군들을 더 올려주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세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풀이장하고 본장만 딱 보고 일단은 관망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저가의 종목을 잡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신규 진입을 위해서 이 이벤트가 나오는 날 들어간다,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력도 필요하고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순서 자체가 다 바뀌어 있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보다도 수급 우선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략대로 주도주 관점에서 더 떨어지면 산다, 더 떨어지면 산다, 네, 더 떨어지면 산다. 그다음에 삼전 닉스를 이용한 주도주,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본다. 두 가지. 그리고 파생 시장을 이용한 하락 배팅 지속할 것이다. 세 가지 전략으로 보고, 세 가지 전략 중에 마지막은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하는 거, 하방을 볼 때는 약한 고리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전략을 보시면 이런 뭐 약세장에서는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정말 제가 봤을 때 6월 한 달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이 나오면 저도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